여러분,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이 친숙한 이야기가 사실은 인간 정신의 비밀 지도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동화의 상징을 한 겹씩 벗겨내면서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정말 완벽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으로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갈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완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볼 열쇠가 됩니다. 단순한 어린이 동화에서 아주 복잡한 심리 드라마로 관점을 확 바꿔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평화로운 시작, 과연 어떤 상징이 숨어 있을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엄마 한 마리에 애기 7마리, 1 더하기 7, 그러니까 8이죠. 이 8이라는 숫자가 완전성을 상징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풀어보면요. 엄마는 정신의 중심, 그러니까 자기를 뜻하고 7 애기 염소는 우리 의식의 여러 다른 모습, 자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이 둘이 딱 분리되지 않은 아주 완벽한 정신적 통일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한 세계에 슬슬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 기만의 목소리, 늑대가 등장하면서부터죠. 엄마가 집을 비우면서 아기 염소들한테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식별법 2가지를 알려주죠. 바로 이게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서. 바로 목소리인데요. 이게 굉장히 깊은 심리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운 목소리가 잘 다듬어진 문명, 즉 의식의 언어라면 늑대의 그 거친 쉰 목소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정말 흥미롭습니다. 늑대는요, 자기 본성을 숨기려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그냥 대충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변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분필과 밀가루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문명의 도구들이에요. 분필은 지성과 이성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본능의 상징인 늑대가 이 분필을 먹는다는 건 마치 지성을 갖춘 것처럼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본능을 순화시키고 다듬는다는 뜻이죠. 야생의 본능이 의식의 옷을 차려입는 과정,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발 색깔. 이건 정말 강력한 상징적인 대립을 보여줘요. 하얀색이 순수함, 안전.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세계를 나타낸다면 검은색은 혼돈, 죽음, 그리고 무의식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아기 염소들이 발을 확인하는 건 그냥 발을 보는 게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시험인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긴장감 넘치게 흘러갑니다. 속임수의 결과, 그 끔찍한 위험이 현실이 되는 순간으로 들어가 보죠. 결국 아기 염소들의 의식적인 방어선이 무너지고 말죠. 문명화된 척, 안전한 척, 위장한 그 무의식, 늑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맙니다. 늑대에게 먹힌다는 거, 이게 그냥 잡아먹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한 개인의 의식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거대한 힘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삼켜져 버리는 심리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딱 한 마리, 막내 염소만은 살아남아요. 왜 하필 막내였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곳 중에 왜 시계 상자였을까요?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시계 상자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징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넘어서는 영원한 시간의 세계, 카이로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아의 가장 순수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파괴적인 혼돈 속에서도 시간을 초월한 안전한 내면의 공간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파괴적인 혼돈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살아남았어요.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바로 늑대의 뱃속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재탄생이죠. 엄마가 구조를 위해 꺼내든 도구들을 보세요. 가위, 바늘, 실. 이게 폭력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옷감을 자르고 꿰매는 아주 여성적인 도구들이잖아요. 이건 파괴가 아니라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복원과 재탄생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핵심적인 상징형이죠. 살아있는 생명과 생명이 없는 물질에 맞바꾸는 것.
이걸 통해서 위협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교환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의식이 무의식과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합해서 그 파괴적이던 본능의 에너지를 아무 힘도 없는 무생물, 돌멩이로 바꿔버린 거죠. 이제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떤 심오한 심리적 결말을 맞이하는지 함께 보시죠. 늑대의 최후를 보세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뱃속을 가득 채운 그 돌멩이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죠. 자, 마지막 상징의 조각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은 그냥 물웅덩이가 아니에요.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원초적인 기억과 상징의 바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또 결국 돌아가는 자궁 같은 근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의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인 셈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그토록 두려웠던 파괴적인 본능과 마주하고 그걸 이해하고 마침내 통합함으로써 더 새롭고 더 단단한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 흩어졌던 정신의 균형이 마침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오늘 늑대와 7마리의 아기 염소를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여행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릴 적 무심코 들었던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